자,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등속 원운동에 대한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마지막에 했던 것이 원뿔 진자죠. 펜듈럼. 원뿔 진자에서 우리가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하는 녀석은 수평 운동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평 운동한다라고 하는 형태를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쉽게 좌표계를 도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원운동에 대한 개념에서만큼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좌표계를 도입해서 F = MA라고 해석해서 푸는 것이 가장 좋다 했습니다. 내부에서 바라봐서 관성력에 해당하는 원운동에서의 원심력과 구심력이 서로 같다는 의미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바라볼 때 F = MA라고 식을 쓰는 것이 훨씬 좌표계를 도입해서 해석하기 편하다 그랬습니다. 자, 원심력이란 개념 자체는 중요한 것이지만 쓰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관성력, 실제 존재하지 않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원뿔 진자에 관련된 어떤 물리량을 한번 보고요.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봤던 원뿔 진자의 물리량은 자, 요렇게 해서 어떤 펜듈럼이 요런 밑에서는 원운동을 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위쪽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잡아놓고 한번 볼까요? 가운데 선을 이렇게 잡아서 실제 매달려 있는 펜듈럼은 여기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쳤을 때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쭉 달려 있다라고 했었는데 요만큼의 길이가 뭐라 했죠? L이라고 하는 실의 길이가 되겠고요. 이 실의 길이에서 그 다음에 여기 회전하는 반경 자체를 뭘로 보자고? R로 보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데 중심각에서 벌어진 정도가 베타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까? 무조건하고 회전하는 형태를 중심으로 봤을 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뭘 하라고? 그냥 좌표계를 하나 이렇게 도입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잡아서 아래로 쭉 잡는 거예요. 잡아놓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 위쪽 방향과 아래쪽 방향인데 위쪽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수직 방향, 법선 벡터 방향 N이라고 친다면 아래쪽은 MG가 되는데 이 두 녀석에 대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N을 찾기 위해서 내가 말했죠. 여기는 장력의 힘으로 장력 때문에 얘가 움직인다 그랬죠. 장력 때문에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판단한다 그러면 여기서 장력을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도를 잡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방향을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장력 T인데 주기랑 헷갈리니까 FT라고 하자 그랬죠. 자, 머릿속으로 기억날 거야.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자, 요렇게 해서 좌표계를 도입해서 요렇게 놓고 난다면 당연히 여기에 베타는 여기에 베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쪽으로 나와 있는 이 식 자체에서 여기가 얼마? FT에다가 여기가 지금 베타가 되는 거니까 FT에다 얼마 됩니까? 코사인 베타다라고 하는 식에서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한 식을 하나 도입한다 그랬죠. 뭐라고? FT 장력은 얼마?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녀석이 MG랑 같아야 된다. 이유는 얘가 수평 운동을 하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FT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뭐로 나타나진다고? 코사인 베타분의 MG예요. 자, 코사인 베타분의 MG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식 자체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 둘 다 고정된 상태에서 베타 값에 따라서 장력의 크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코사인 값은 감소하는 함수 90도까지는 그러니까 전체의 장력은 점점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들리면 들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큰 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면 뚝 끊어질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가 뭐라 해서 베타는 90도가 될 수 없다라고 했죠. 베타가 90도가 돼버리면 이 식에 따라서 원뿔 진자에 뭐가 나온다? 장력이 무한대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끊어지는 형태가 나올 것이고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베타는 90도가 아닌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베타 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태가 만들어질 주기 T도 달라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계 같은 걸 만들 때는 원뿔 진자로 만드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볼 때요. 자, 그래서 FT는 이렇게 된다 그랬고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또 뭘 배웠어요? 탄젠트 베타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G분의 A의 지름 방향, 그렇죠? 지름 방향 가속도, 지름 또는 뭐 선생님 라디안이라고 썼었잖아. 자, 접선 방향 없는 등속 원운동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반지름도 나왔고 L도 나와 있는 상태에 각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때 A 지름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어떻게 쓴다고요? 자, A 라디안 값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공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T 제곱분의 얼마? 4파이 제곱에다가
주어진 식에 R을 집어넣고 푸는 형태.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해석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진 녀석이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A 지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탄젠트에 관련된 식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R이라고 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R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이 식에서 L이라고 하는 값에서 R이라고 하는 L 얼마 됩니까? 사인 베타가 되더라. 자, L 사인 베타가 되니까요. 자, 이 식을 여기다 넣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G분에다가 G분의 1에 A 라디안, 그쵸? 중심방향 가속도는 이렇게 쓰여지는 거니까 T 제곱분의 얼마죠? 여기 나오는 게 4파이 제곱에다가 L 사인 베타가 된다. 자, 요렇게 해서 외워두라 그랬다. 모양 자체를. 그래서 우리는 뭐 GT 제곱에다가 4파이 제곱에다 얼마? L 사인 베타 요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탄젠트 베타가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사인 베타 약분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밑에 나와 있는 녀석이 코사인 베타분의 1이죠. 자, 1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얘 죽어버리고 남는 건 GT 제곱분의 자, 얼마입니까? 4파이 제곱에다가, 그죠? 4파이 제곱에다가 얼마입니까? L 써줄 수 있겠죠. 자, 이 형태 외울 수 있는 형태라고 그랬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식은 GT 제곱이라고 하는 걸 바깥으로 빼버리는 순간 GT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4파이 제곱 L을 요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기 T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G분의 얼마? 코사인 베타에다가 4파이 제곱 L이다 라고 하는 걸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주기 T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루트에다가 4파이 제곱 바깥으로 봐요. 루트 2파이 앞에다가 붙여주고 루트에다가 얼마? G분의 얼마죠? L 코사인 베타다. 뭐 이렇게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판단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도 보다시피 T 이꼴 루트 2파이다 루트 G분의 L 코사인 베타인데 만약에 L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G는 고정된 형태면 이 코사인 베타 값에 따라서 주기가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계 같은 걸 하려면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이 주기가 베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공식 자체를 이제 외워두면 굉장히 유용하니까 알아두란 말이야.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베타 값이 점점 커지면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감소하는 거니까 주기가 어떻게 된다? T가 감소한다. 이 말 자체는 빨라진다. 이제 빨리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죠. 빨라짐 이렇게. 빨라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원뿔 진자라고 하는 걸 해석할 때는 무조건 어떻게 중심을 축을 잡고 축을 잡아놓은 다음에 반드시 뭐가 된다고 Y축 이런 부분에서 이건 X축에 해당하겠죠.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이걸 평형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A가 이렇게 되니까요. 자, 원뿔 진자는 수평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둥둥둥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키포인트로 잡읍시다.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보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석해 볼 것이냐. 자, 이번에 우리가 원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 정지 마찰력으로 인하여 지금 나오는 원뿔 진자나 이런 거는 뭡니까? 회전할 수 있는 등속 원 운동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실의 장력이죠. 장력. 줄끈입니다. 끈의 장력이지만 이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인하여 바로 등속 원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녀석이 구심력의 작용을 할 수 있는 녀석이 있겠죠.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자동차 같은 것이 회전되는 원통 형태로 이렇게 원통이 아니죠. 원의 형태로 만들어진 도로를 이렇게 주행할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앞에서 이미 우리 마찰력 할 때 얘기를 했다시피 바로 뭐에 관련돼 있다? 정지 마찰력으로 인하여 뭐가 된다는 거죠? 이 녀석은 바깥으로 밀려나가지 않고 우리가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했어요.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운동 마찰력은 뭐가 된다고? 움직일 때, 미끄러질 때 사용하는데 이거 미끄러지면 게임 셋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는데 우리가 이제 원통으로 원통이래. 자꾸 원통이라고 그러지? 뭔가 원통한 일이 있나? 자, 이게 원통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이상한 소리에서.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진 어떤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타원이 아닙니다.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주로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에서 지금 뭐 한다라는 거죠? 자동차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동차가 내부와 외부를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주어져 있는 도로를 만약에 회전한다고 친다면 이거는 수평도로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로가 있는데 이 가운데를 중심선으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중심선으로 보고 여기서 어떤 자동차가 경주용 자동차 일반 자동차 합시다. 경주용 자동차는 조금 이렇게 딴 얘기 때 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가 회전 바퀴 하나 적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얘는 지금 뭐가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접선 방향으로 회전 이렇게 하는 것이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뭐에 해당한다? 바로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역할. 그래서 구심력이 존재해서 바깥으로 직선 운동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그 녀석이 바로 뭡니까? 바로 마찰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심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돌아가는 반지름을 R이라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식 자체가 이렇게 간다라고 친다면 여기도 수평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평 운동을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거는 정지 마찰력입니다. 이거 운동 마찰력 아니에요. 끝장 보려면 운동 마찰력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 녀석을 기준으로 또 어떻게 이렇게 하나 생각하면 되죠. 여기 자동차를 어떻게 옆에서 바라봅니다. 이게 있겠죠? 자, 이렇게 있다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축을 잡는 거야. 이렇게 잡으면 Y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자, 근데 자, 이게 지금 마찰력을 얘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차피 이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수직 강력이죠. 수직 강력 라지 n인데 우리가 스몰 n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 법선 벡터처럼 알았습니까? 그래서 벡터에다 라지 n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n이라고 써서 수직 강력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게 mg가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을 서로 연결을 해보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n이고 mg잖아요. 그럼 보나마나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 왜? 이게 지금 수평 운동이니까 뱅글뱅글. 그래서 우리는 n 이퀄 얼마가 된다? mg라고 하는 녀석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근데 n 이퀄 mg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는 뭡니까? 이건 수직 강력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얘가 지금 이동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끌어당기는 구심력은 이렇게 가고 있죠. 등속 원운동에서 F 이퀄 ma로 접근하자 이거야. 자, F가 이렇게 작용되어집니다.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A라고 하는 녀석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되어지겠죠. 지름 방향 가속도가 되겠네. 이렇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식을 이제 분리를 해볼 때 여기에 나오는 F라고 하는 녀석은 이게 R이 나오고 속도가 만약에 V라고 하는 것이 있다 봅시다. 자, 이 R이라고 하는 식이 반지름이 나와 있고 속도 V로 우리가 일정을 움직인다라고 친다면 등속이니까요. 이 식 자체는 우리가 Y축 방향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X축 방향에 대한 부분은 F 이퀄 얼마입니까? MA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걸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죠? MR분의 얼마 대 V제곱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F 이퀄 MA에서 MR분의 V제곱인데 F는 뭡니까? 바로 이 녀석이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뭐가 돼? 이 마찰력, 특히나 최대 정지 마찰 계수가 들어간 최대 정지 마찰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굳건히 버티면서 회전 운동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F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마찰력이에요.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녀석에 비례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뮤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물론 당연히 정지 마찰 계수, 최대 정지 마찰 계수 US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떻게 됩니까? 최대 정지 마찰 계수니까 그때 이 V가 뭐가 되죠? 맥시멈이 되겠죠. 그렇죠. 이 식 자체를 두 개를 염두에 두고 이제 접근을 하면 이 식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F라고 하는 건 μSN이니까요. μS에다가 N인데 N 이꼴 뭡니까? mg예요. 자, μSmg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그냥 식 써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M에다가 얼마 돼? R분의 뭐가 돼요? V의 맥시멈의 제곱이다. 아, 이거 뭐 특별한 거 아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최대 속도, 얘가 원운동을 갖다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는, 미끄러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최대 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M 날리고. 자, V의 맥스의 전체 제곱은 R 들어가면 얼마? μS에다가 얼마 돼? GR인가요? μS에다 GR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V라고 하는 녀석의 최대 속도 Vmax는 자, 루트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 μS에다가 GR이라고 쓸 수 있다. 자, 요거 외워두는 것이 신상에 좋다. 알았습니까? 자, 외워두도록 합시다. 요거 보면 Vmax은 최대로 미끄러지지 않고 이 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속도예요. 이 속도는 얘와 같은데 이 μs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이거는 뭡니까? 어떤 상수값 알파로 최대 정지 마찰계수 고정돼 있고
G라고 하는 녀석도 어떤 값으로 우리가 상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것이 변경이 된다라고 가능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만약에 이 둘과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이 최대 속도가 커지면 이게 여기가 속도를 팍 증가해서 회전을 하려면 반지름도 같이 어떻게 된다는가? 길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속도를 확 올리면 이게 길어져야 된다는 거야. 길어진 상태가 돼야 최대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R이 정해진 상태가 돼버리면 속도를 빨리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 최대 속도라고 하는 걸 이 R에 맞는 속도를 넘어가 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그냥 조용히 사라지겠죠. 어딘가로. 그치?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R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 속도를 올리게 되면 최대 속도를 넘어가 버리니까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을 늘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속도가 반지름 이거일 때의 속도보다 어떻다는 얘기가 작게 들어간다면 우리가 속도가 Vmax보다 작으면 자연스럽게 안전스럽게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전 반경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전 주로를 돌 때는 속도를 줄이는 게 맞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렇죠? 속도를 줄여줘야 됩니다. 안 줄이면 그냥 조용히 그냥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외워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지금 90력 역할을 하는 녀석이 정지 마찰력이었기 때문에 이 회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만약에 마찰력을 가용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자, 그게 바로 뭐죠? 자동차 경주할 때 사용되어지는 또는 뭐 자전거가 이제 주로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사이클 뭐합니까? 이게 경주할 때 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의 주로는 이렇게 평평한 곳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옆면 자체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주로죠. 그 가운데가 이렇게 동그란 옆으로 이렇게 빙 이렇게 돌잖아. 그치?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간단 말은 여기에 주어진 녀석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바로 경기장의 각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각도를 한번 잡아 보겠는데요. 옆으로 도는 거야. 자, 옆으로 도는데 이게 자꾸 이게 벽에 이렇게 허옇게 묻는 게 이게 뭘까요? 네, 침이 튀겨서 그렇죠. 자, 미안합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각도를 하나 딱 잡아갖고요. 이 정도를 잡을게요. 자, 이렇게 딱 잡는 거지. 딱 이렇게. 자, 이렇게 딱 잡아놓고 보면 여기서 요만큼의 각도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로를 기울여 놨어요. 자, 기울여 놓고 나서 여기에 뭐가 벌어진다고? 자동차 한 대가 이렇게 딱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자동차가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도는 거지. 자, 자동차 돌고 있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 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이제 돌고 있는 상태가 지금 가만히 보면 이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니까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회전 반경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우리가 회전 반경을 여기쯤에 잡아갖고 이런 식으로 한번 딱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런 방향으로 해서 회전 반경 R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딘가 이렇게 가서. 그렇다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는 마찰력이 없이도 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힘에 대해서 돌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세워놨기 때문에 마찰력, 정지 마찰력 별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과연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간단하게 우리가 뭐 바로 좌표계를 도입한 상태 이렇게 가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식 자체를 가운데를 중심으로 내가 뭐한다? 좌표계를 하나 딱 놓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당연히 Y축 방향 자체가 있을 것이고, 자, 이게 Y축 방향이 있을 것인데 이게 지금 뭡니까? N이라는 뭡니까? 벡터가 위쪽 벡터, 법선 벡터가 지금 유지되어 있는 상태겠죠. 근데 여기는 N이라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수직이지만 이 N은 어떠한 단면에 뭐가 된다? 접촉하는 면에 수직인 법선 벡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N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N은 뭐죠? 바로 여기 있는 이 차가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N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게 N이 만들어졌다면 여기가 각도가 베타면 보세요. 여기가 각도가 베타면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렇게 주어진 식이 보이죠?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된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 90도 형태가 나오죠. 여기서 나온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요 각에서 요만큼 빠진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당겨보면 되죠. 그럼 어디가 되는 거죠? 베타가 어디가 베타야? 여기가 베타잖아. 같이 돈 거라니까. 여기가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돌았으니까 어떻게 되면 이게 베타가 되는 거 맞죠? 이게 베타입니다. 그러면요, 여기가 지금 베타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친다면 실제로 만들어진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요게 베타가 되니까요. 요게 베타가 되니까 여기 있는 요 n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봅시다.
이거 베타 맞죠? 이게 베타야. 여기 90도잖아. 이게 90도. 요게 이렇게 수평으로 딱딱 자르면 어떻게 되면 요게 수평이잖아. 요런 나란하니까 요게 베타죠. 요게 베타. 맞죠? 요게 베타지만 요거는 요렇게 된 거에 베타잖아요. 그럼 같이 나란하게 놓으면은 요것도 베타죠. 동의각이잖아. 그치? 모양이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베타. 똑같은 거예요. 자, 이 각은 이렇게 되는 거랑 같잖아. 이 질문한 사람한테 요 베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것도 베타. 베타니까 요게 이렇게 되죠. 요것도 베타. 그쵸? 이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베타가 만들어져서 n이에요. n이 되면 여기 떨어뜨렸을 때 이 방향으로 주어진 힘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베타니까 여기가 베타예요. 그럼 요거는 얼마 됩니까? n 사인 베타 되죠. 이해되겠나요? 요거는 n 사인 베타입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떨어뜨린 거니까요. 그럼 요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주어진 이거랑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세워진 녀석. 여기서부터 요렇게 올라가는 녀석이죠. 그래서 뭐로 해볼까요? 요렇게 주어진 녀석, 요렇게 우리가 바로 분력을 잡았을 때요. 여기는 n이니까 얼마? n 코사인 베타가 되겠죠. 자, 얘기 다 끝났다. 이게 n 코사인 베타고요.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녀석 자체는 무조건하고 mg가 되죠. 그러면 이 두 식을 서로 비교하면 n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요? 바로 mg랑 같다라는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녀석의 수직 강력이 아닌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서 n 코사인 베타가 되었고요. n 사인 베타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수평 방향으로 돌 수 있는 뭐가 됩니까? 구심력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n 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반경 r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ma라고 씁시다. a 지름이 되겠습니다. 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역시 n이라고 하는 걸 써서 앞에처럼 똑같이 해석하면 보세요. n이라는 수직 강력은 뭐가 됩니까? 주어진 녀석이 m 곱하기 얼마? a 라디안이라고 하는 식의 바로 뭐가 되죠? 사인 베타가 되네요. 자, 이렇게 되어진 녀석 또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관계있죠. 이렇게 여기 집어넣어도 되고 얘를 이쪽으로 갖다 꽂아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 얼마 됩니까? n은 얼마 되죠? 앞에서 한 대로 따라간다면 코사인 베타분의 얼마? mg라고 쓸 수도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꽂아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쪽 저쪽 해도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이거 어떻게 돼? 탄젠트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것이고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사인 베타분의 얼마입니까? 여기다 코사인 베타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m 라디안 얼마 됩니까? a 라디안이 되겠죠? a 라디안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mg네요.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식 자체도 탄젠트 넘어가 버리면 m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베타는 얼마 돼요? g분의 뭐가 됩니까? a 라디안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원뿔 진자랑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네요.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따져본다면 이 식 자체는 앞에서 원뿔 진자랑 똑같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뭘 고민할 게 전혀 없겠죠. 자, A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R분의 뭐가 됩니까? V 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우리가 계산을 우리가 탄젠트 베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V라는 값 자체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뭔가 고민할 게 없어요. N이라고 하는 녀석 이렇게도 주어지니까 결론적으로 얼마?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녀석에서 앞이랑 똑같이 베타가 점점 커져가면 이게 점점 작아지니까 수직 강력도 점점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얘가 지금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한테 뭐를 설명하냐면 아이디어 기억하세요? N은 이렇게 해서 올려 붙인단 말은 여기 자동차도 붙어 있지만 이 안에 누가 있어? 사람도 있지, 사람. 운전자가 받는 뭐가 됩니까? N이라고 하는 수직 강력이니까 그 말 자체는 운전자가 받는 뭐가 됩니까? 힘도 되죠. 그 겉보기 무게라는 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N은 겉보기 무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앞에서 나온 거랑 똑같이 해석할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됩니까? 그냥 식을 그냥 넣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식은 그대로 판단해주면 되겠는데 원뿔 진자처럼 같이 생각하면 돼요. 다 나왔죠? A가 나와 있는 상태로 탄젠트 베타의 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을 본다고 친다면 탄젠트 베타는 얼마 됩니까? G의 A 라디안이니까 이렇게 되면 얼마? GR분의 얼마 됩니까? 주어진 녀석의 V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회전 반경을 일정하게 준 상태에서 중력가속 같을 때는
속도를 빨리 당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베타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빨라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베타 각도가 어떻게 된다고?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많이 기울어져야 어떻게 된다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전 반경이 R로 일정한 상태에서 속도 V를 갖다 빡 올리면 베타가 확 기울어져. 이게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거 어디다가 쓰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쪽에서 설명하면서 외워두세요. Gr분의 V제곱. 자, 요 상황에서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기 나와 있는 저 녀석은 과연 어디다가 적용되는 식인가? 탄젠트 베타는, 그죠? 원뿔 진자에서 나왔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경우와는 다르죠. 수평 운동에 대한 부분에서 기울어져 있는 각도에 대한 부분이다. 저기 베타는 뭡니까? 저기 베타는 경기할 때 이제 이게 도로가 이렇게 얼마나 옆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베타를 높였다는 말은 뭐가 됩니까? 거의 수직에 가깝게 뒤집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거는 어디다가 적용되느냐? 자, 그 내용은 저 식 자체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 탄젠트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 Gr분의 V제곱이에요. 자, 요거 생각하고, 자, 회전 반경을 일정하게 준 상태에서 속도를 빨리 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회전 반경을 일정하게 두려면, 그러니까 회전 반경이 늘렸다 줄였다가 아니라 회전 반경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회전하는 반경을 그대로 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회전하는 그 반경은 똑같이 주는 상태에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회전을 팍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F1 그랑프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빨리 확 돈다면 자동차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면 속도 빨리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회전 방향을 유지한 채 빠르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V를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어떻게 된다? 회전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베타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닥 자체가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 자체는 우리 할 때 우리가 뭐에 응용이 많이 되냐면 비행기의 양력이죠. 양력. 비행기의 양력이라는 게 떠올리는, 이렇게 비행기가 뜨도록 만드는 힘이잖아. 자, 이것 사실상 우리 유체역학 같은 거 하면 양력에 대해 정확하게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게 원래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비행기 날개를 봅시다. 그러니까 비행기 날개를 보면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옆에 날개가 옆에서 보는 거야.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 이게 휙 가다 보면 이 공기가 있을 텐데 공기를 가르잖아. 공기를 쫙 갈라서 공기가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쪽으로 퍼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공기가 밀려나잖아요. 맞잖아. 비행기 날개 치면 아래쪽으로 공기가 밀려나는데 밀려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작용, 반작용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공기가 위로 쳐주는 거죠. 위로 쳐주니까 작용, 반작용 치니까 비행기가 뜨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 운전할 때 운전이 아니죠. 뭐라고 그러죠? 운항이라고 하나? 이렇게 해서 하여튼 어쨌든 움직일 때 비행기가 이렇게 쭉 가다가 빠른 속도로 픽 날아가. 비행기가 천천히 가진 않잖아. 빠른 속도로 쭉 가다가 갑작스레 어떻게 된다? 비행기가 휙 돌아가지고 빨리 가면서 요 상황에 있는 회전 반경을 유지한 채 빨리 돌고 싶어요. 그냥 빨리 돌려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거라고. 그러니까 회전 반경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둔 채 속도를 빨리 한 상태로 돌려고 해. 빨리 회전하려고 하지. 비행기 가는데 전투기 같은 게 천천히 쉬쉬게 돌면 되겠어?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죠. 그러니까 베타를 뭐 한다고?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빨리 회전할 때 여러분 비행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비행기 이렇게 가다가 빨리 회전할 때 뭐 하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눕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원래 이렇게 가다가 비행기를 뭐 합니까? 쭉 가다가 비행기의 옆 동체를 이렇게 쓱 눕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뭐 어떻게 그래야 되지? 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비행기 이렇게 가다가 비행기가 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가다가 뭐 한다고? 옆으로 눕혀갖고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꼴뚜기도 아니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된다는 거죠? 위에서 바라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굽혀갖고 회전을 딱 시켜서 옆으로 확 눕히는 거예요. 옆으로 확 눕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도가 탁 커지니까 어떻게 된다? 이 말대로 빨리 확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도 저게 눕히는 이유가 그냥 왜 쓸데없이 뭐 회전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영화 볼 때 확 이렇게 눕히는 좀 보기 좋아서 눕히는 게 아니라
빨리 회전해서 쫙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N 기억납니까? 여기 N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실제 우리가 이쪽으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자, 이제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쭉 한번 당겨볼게요. 자, 쭉 당겨보면 여러분 여기 보이죠? N은 원뿔 진자하고 똑같이 코사인 베타분의 얼마 됩니까? mg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각도가 굉장히 강하게 돌죠. 그러면 이게 베타가 커질 거 아니야. 이거 커지면 점점 작아지고 되게 커지죠.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얘는 코사인 베타분의 mg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베타가 커지면 그쵸? 이게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이 감소를 하게 되고 베타가 커지면 코사인 베타가 감소하게 되고 코사인 베타가 감소를 하게 되면 n은 올라가죠. 수직 항력이 올라가는데 이게 거의 90도에 가까우면 0에 가까우니까 이 엄청나게 졸라리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가지. 이거 올라가면 이 수직 항력은 전부 다 누가 받는 거니? 수직 항력을 받는 것은 아까 우리가 기울어져 있는 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랬잖아. 여기다 기울어져 있다는데 여기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떠 있잖니. 이렇게 있는 녀석이 있을 때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요게 n이잖니. 이 수직 방향을 여기다 맞아버리면 이게 엄청 커진다는 말은 뭐가 돼요? 이게 겉보기 무게잖아. 이게 겉보기 무게인데 그럼 이 안에 차 있는 사람, 이 안에 있는 인간은 이 n을 고스란히 다 받잖아. 그러니까 이게 겉보기 무게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겉보기 n이 올라가면 겉보기 무게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 전부 다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몸에 이렇게 혈액 같은 게 막 이렇게 도는데 겉보기 무게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혈액이 어떻게 돼요? 팍 무게를 많이 주고 몸으로 훅 들어갈 거 아니야. 심장 같은 데로 착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견디기 힘들죠. 그래갖고 이제 겉보기 무게가 올라가니까 이게 90도로 팍 이렇게 꺾어버리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뭐죠? 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팍 올라가는 건 n이 올라간다는 뜻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나온 것은 양력이 적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응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건 여러분 수평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맞춰져 있는 수평 운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수평 운동이 아닐 경우, 소위 말하면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연직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 얘가 달라요. 연직 상태가 얘 말하는 건 수평 운동이 아니면 연직 상태라는 뜻이 아니라 수평 운동이 아닌 상태에서 연직 상태로 움직이는 운동에 대한 부분은 등속 원운동이라는 개념 잡기도 좀 힘들죠. 내가 실을 잡고 손으로 돌린다 그러면 이게 꼭 등속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고 이제 비등속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연직 상태인 상태에서의 원운동이 나올 때는 조금은 지금이랑 달라요. 왜냐하면 그동안 나왔던 mg라고 하는 녀석은 전부 다 위에 있는 이 값하고 서로 다 상쇄가 돼버렸지만 얘는 지금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써보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만약에 연직 운동을 하게 되는 녀석, 연직 방향에서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뭐에 해당합니까? 여러분 에버랜드나 뭐 이런 데 가서 차 타면 이제 차가 뺑글뺑글 도는 차 있잖아요.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도는 거 뭐라고 그러죠? 그거? 자,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거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게 있잖아요. 연직으로 도는 거. 그렇죠? 요렇게 연직으로 돌아가는 녀석이 나오면 요건 좀 얘기가 다르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녀석이 있는데 자, 그림 한번 제대로 그려보자. 아이, 또 오방떡 모양이 나더니 잘 그렸었는데.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얘기가 달라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기면 이제 놀이기구는 없겠지만 여기는 지금 여기 이제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자 타고 있는 경우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어떻게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 거꾸로 앉지는 않잖아. 떨어지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자 일단 사람이 자 이렇게 돼 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즐거운 마음으로 야 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가 되겠고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야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얘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반지름 반경은 R로 보자 이거야. 근데 여기는 다른 데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연직 상태로 작용하는 힘이라는 건 mg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속도 방향에서 이렇게 지름 방향 가속도 A 탄젠트라는 형태가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등속으로 하려면 뭐 기계가 동력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단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제일 꼭대기점하고 제일 최저점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는 수평 방향 속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래쪽 위쪽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가속도라고 하는 녀석이 아래쪽으로 작용하잖아. 이렇게 A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반면에 여기서 바라보면 여기는 A라고 하는 것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가 A라고 하는 녀석 가속도를 일단 우리가 Y 방향으로 잡았을 때 여기를 우리가 플러스로 잡고 이게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로 해석한다면 여기는 주어진 녀석의 힘은 죄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형태. F 이퀄 다 MA잖아요. F 이퀄 다 MA인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MA, MG라 해서 여기는 지금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MG가 작용할 것이고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으로 MG가 작용하는데 여기 MG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합해진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는 올라가는 상태에서 MG는 어떻게 됩니까? 얘랑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이란 게 있다면 힘 F 얼마 돼서 F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내려가는 힘이 되죠. 이것이 지금 뭐가 됩니까? 한 바퀴 돌아가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 됩니까? 가속도 M인 A인데 A를 위쪽 방으로 본다면 얼마 됩니까? R분의 얼마 되죠? V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따질 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 F를 지금 이제 수직 강령이니까 아래쪽에 떨어지는 걸 우리가 NB라고 씁시다. 바텀 아래쪽에 들어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MG라고 하는 녀석을 잡았을 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M에다 얼마 된다고 R분의 V제곱이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수직 강력 NB라고 하는 녀석은요. 어떻게 됩니까? MG니까 합치면 G 더하기 R분의 얼마? V제곱이에요. 요거 뜻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거는 지금 보세요. 아래쪽 바텀에 있는 녀석은 MG라고 하는 원래 자기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MG가 자기 무게잖아요. 이 MG라는 무게보다 더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을 플러스 해놨잖아.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래쪽으로 내가 뭐 어떻게 된다고? 자기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 꽉 아래쪽에 누른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제일 밑으로 가면 이렇게 되게 눌러진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위쪽에 있는 N 뭐가 됩니까? T를 볼까요? 자, NT라고 하는 녀석 역시 뭐가 됩니까? NT라고 하는 녀석은 보세요. 여기는 지금 주어진 게 MG가 NT랑 어떻게 비교하면 NT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수직항력. 얼마? NT-MG죠. 왜냐하면 얘는 수직항력은 똑같으니까. F로 보지 말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NT-MG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결론도 따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식의 아래쪽 방향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M에다가 R분의 V제곱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직항력 위쪽을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면 이 NT 수직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M에다 얼마 돼? G-에다 R분의 V제곱.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렇게 결정되어지면 이 말은 M이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 MG가 내 무게인데 여기 있는 MG가 원래 무게잖아. 그 무게보다 어떻게 된다고? R분의 V제곱만큼 뭐가 돼요? 마이너스예요. 더 깎았다는 얘기니까 여기 위에 있는 애는 자기 무게보다 어떻다니 더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G가 이게 속도가 점점점 빨라져 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얘랑 얘가 같아져서 G 이꼴 얼마 돼? R분의 V제곱이 해서 요거랑 같아지면 우리 배웠죠. 뭡니까? 무중력 상태. 여기가 지금 NT 수직항력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그냥 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V가 이게 더 높아져서 이거를 초과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반대 방향. 그죠? 접촉력 반대 방향이 어떻게 날아가 버리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돼? 안전벨트 같은 거 달아놔야 돼. 안전벨트.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날아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모양 자체로 판단할 때는 보다시피 위아래로 연집 방향으로 도는 녀석은 바로 이 MG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에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